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궁화 방송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김종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에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 문재인이 당선시킬 때 거기 또 비리붙어서 또 문재인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에 와서 당명을 바꾸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최근까지 있다가 나갔죠. 당시만 해도 윤석열 총장이 언론상으로 뜨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 배려의 순간이 왔다 라는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마치 응원을 하는 듯이 하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오늘 발표에 의하면 안상수를 만나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솔직한 얘기로 원래부터 좌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갔다가 가래 붙었다가 썰게 붙었다가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분열로 만드는데 1등 공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 이 당이 망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겼는데 솔직한 얘기로 김종인이 공로가 있습니까? 만약에 김종인이가 거기 없었다면 표를 더 얻지 않았겠어요? 노역도 어느 정도 부릴 때까지 부려야지. 그쯤 되면 쉴 줄도 알아야 되고 지켜볼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알기라도 하고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발언을 해야 될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 늙은 노역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자기 아니면 뭐라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다는 게 정말로 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내대표 주호영이 원내대표 하면서 이 당에 혁신을 했습니까? 개혁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이런 한심한 작자들 때문에 당이 망하는 겁니다. 지역의 당은 지역 국회의원이 다 말아먹고 지 멋대로 공천하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지한테 아부하고 이런 자들만 시키다 보니까 전부 다 떨어지고, 도대체 이런 당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이렇게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전체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로 김종인이가 제대로 말 한마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작자입니다. 사람이 늙어도 고이 늙어야지.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 이런 꼴을 보니까 정말로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왜 제가 분노가 나느냐고요? 제가 당원으로서 당비를 냈고 거기 앉아서 제 당비를 받아 처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놓고 다시 주호영이랑 나경원이 기어나서 또 뭐 당대표 되겠다고? 정말로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뭐 당원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우리 탁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작질이라도 하고 자기들 편이 누가 감옥에 가면 10명이고 20명이 달라붙어서 어쨌든지 죄 없다고 방어막을 치고 합니다. 이 당에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 일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 발인만 하다가 잡혀가면 전부 다 뒤로 빠지고 그 사람 혼자서 법적으로
응? 대법원까지 겨우 통과해야 살아남는 게 지금까지 이 당의 역사였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자기들이 마치 우파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가지고 응? 표만 받아먹고 버릴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이 비겁한 작자들이 지금 또다시 나와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이런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자기 주군에게 등에 칼을 꽂고 그것도 모자라서 당을 뛰쳐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어서 또 분열을 시켰다가 겨우 헌법 막는다고 개헌 막는다고 홍준표 의원이 모든 걸 묻어두고 불러들여 놓은 게 이제는 홍준표 의원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있는 작자들이 홍준표 의원만큼 능력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20대 30대들이 지지해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당선되니까 온 국민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당에다 잘해서 표를 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예? 이준석이 같은 젊은 애를 내보내서 당대표를 만들겠다고 헛바람을 엮고 있는데 정말로 이번 선거에 젊은 20대들이 이준석에 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가 무슨 학교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은 그래도 공작질이라도 하고 있지. 드루킹도 했고 불법 선거도 했고 여의도 연구소는 도대체 뭐 하는 데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뭘 연구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주당에다가 표가 더 가져가서 우리 당이 질 수 있는지 그거 연구하는 것입니까? 천년만년 자기들만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꼼수들.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놔놓고 당선만 딱 되고 나면 돌아서서 자기 정치하는 이런 개같은 썩은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들을 보면서 정말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김종인 같은 늙은 노망난 이런 자가 우리 당에 들어서 당 대표를 하고 있었으니 이 당이 망할 수밖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역에 정말로 일하고 똑똑한 인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에 뜻도 보도 못한 것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런 사람들한테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다 하면서 그들한테 내보내가지고 결국엔 전부 떨어지죠. 우리 당이 당원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28만 명입니다. 28만 명. 더불어민주당에 80만 명이 넘습니다. 왜 이 당이 이렇게 몰락했을까요? 이거는 바로 국회의원 저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당대표 김종인 같은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을 중도 보수 찾는다고 끌어들여 놔가지고 당을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좌파 아니면 우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중도 찾고 있습니까? 그 중도들은 철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무식하든지.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디가 좋은 쪽인지 많은 사람들 선택하는 쪽으로 따라서 뒤에 줄 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중단된 나라에 무슨 중도가 있단 말입니까? 중도면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 권리가 없는 거죠. 있는 중도도 없도록 만들어서 우파 아니면 좌파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그냥 중도만 찾고 자기들 지지하고 박수치는 그거는 극우 보수고 꼴통 보수라고 하면서 꼰대라고 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처럼 잘 사게 만들어 놓은 것이
꼰대 우리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꼰대가 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날만 새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하겠다고 줄줄이 기어나와서 핵심이 계획이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찌끄리고 있으니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자기 정치 안 해야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국회는 국회다워야 입법하는 기관다워야지. 응? 대통령 탄핵도 하나 막지 못하는 그런 부대가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를 띄우는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을 띄워서 나중에 민주당에서 더 젊고 참신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내보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청년들이 자, 저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대통령 뽑자 이러면서 전부 그쪽으로 퍼돌리면 마음 돌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항상 좌파들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도 어떻게 청문회를 그따위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컸는데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까지 법사위원장 이따까지 뺏겨가지고 제대로 반매질도 못하고 있는데 자, 너거 다 가져가라. 우리 정권 잡으면 앞으로 너한테 절대 안 준다. 왜 그렇게 못해요?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인사청문회 어차피 해봐야 문재인이 다음 임명시킬 것인데 우리 청문회 안 한다. 니네들 꼴리는 데 해라. 그래도 못하는 주제들이 무슨 싸움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다가 목 하나 날아가면 어때? 내 하나 죽으면 어땠어?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치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을 존경하는 이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군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후퇴된 곳이 국회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그 어느 기관보다 썩었다고 아마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쳐야 되겠다는 이런 전략도 없어요. 맨날 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청문회 할 때 청문회 하지 말고 기자회견했어.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갖 비리 다 헤쳐봐야 어차피 문재인은 이 사람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 시간에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 일 살필란다.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이 알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임명할 거 왜 그렇게 못해. 한심한 작자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무슨 정치한다고. 김종희 같은 이런 사쿠라를 데려다 놓고 이 당이 그나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시장을 가져온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종인이가 윤석열을 완전히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자는 그런 자예요. 그걸 정치하는 자들이 이때까지 몰랐다면 당신들은 정말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람을 불러놔 놓고 당대표로 앉혀가지고 당원들 보고 따르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나갈 때 우물에 침 뱉고 나간 놈을 또 뻥긋하면 김정일이 때려야 하고 한다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우리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번에 당대표 누가 당선되는지 보고 아마도 당원들이 엄청난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